밸브의 종류가 쭉 걸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게이트 밸브는 다르게 부르기도 하더라. 이름이 뭡니까? 슬루스 밸브.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고, 기호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해서 나비 모양하고 중간에 요거 일자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나가는 배관이 있으면 덩치가 좀 커요. 사이즈가 커서 이게 이래 돌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물이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얘를 올렸어. 그럼 물이 싹 다 지나갈 수가 있겠죠. 얘는 이만큼 올라와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징을 알아보게 되면은 다 올리면 물이 다 지나가고 다 내려버리면 물이 못 지나갑니다. 막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밸브는 마찰 저항이 크다라고 할까요? 작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물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마찰 저항이 가장 작습니다. 대부분 배관 도중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완전 개폐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개폐용이니까 얘는 주로 메인 밸브로 사용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했지만 엘리베이터실에서 집 들어갈 때 하단에 있는 고기 국부적 단수할 때 이름 뭐였습니까? 지수 밸브. 이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보게 되면은 다른 밸브들에 비해서 가장 대형입니다. 두 번째, 글로브 밸브. 얘도 나타내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태가 동그랗다 해서 구형 밸브라고도 하고 스톱 밸브라고도 하더라. 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물이 지나가는 관이 있다면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꼭지 같이 생겼는데 야도 밑에 약간의 이런 저항체가 있고요. 안에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얘를 내리면 얘를 막게 되고 올리면은 물이 지나가는데 물이 오다가 막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얘가 많이 들어올려져 있으면 물이 많이 지나갈 것이고 얘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이 잘 안 지나가겠죠. 다시 얘가 밑에 이런 형태가 얘하고 비슷하게 맞물리는 이런 도구로 생겨 있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물이 오다가 일단 부딪히겠지. 돌아가는데 얘가 많이 내려져 있으면은 물이 조금 지나가고 많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물이 많이 지나갈 수가 있겠죠. 즉 얘는 뭐를 사용되냐면 얘는 개폐용이지만 수도꼭지 생각하세요. 얘는 유량 조절용. 유량 조절용으로 주로 사용하고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물을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한다는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물에 대한 마찰 저항이 크다 작다? 얘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 끝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수도꼭지 상대적으로 밸브치고는 소형. 형태는 마찬가지로 기호로 나타내면은 나비 모양하고 구형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표시. 다음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무슨 밸브라고 하냐면 역지 밸브라고도 하더라. 흡입관, 토출관이 있다면 펌프가 물을 땡겨 올리죠. 그래서 얘는 흡입배관, 물을 내어주는 토출배관. 이 체크 밸브는 흡입배관 측에 단다, 토출배관 측에 단다. 어디에 달아야 될까요? 얘는 물이 거꾸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에서 펌프가 물을 땡겨 올리면 토출 쪽으로 내보내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출 배관에 이렇게 달게 됩니다. 얘는 기호가 이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펌프의 토출 쪽에 부착을 하고요. 한 방향으로만 물량이 흐르게 할 수 있죠. 체크 밸브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습니까? 리프트형과 스윙형. 달 수 있는 곳이 조금은 다른데 스윙형은 수평 배관, 수직 배관 모두 달 수가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 배관 모두 달 수가 있지만 리프트는 어디만? 수평 배관에만 장착을 하더라. 지금은 알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헷갈리거든요. 야가 잔지 자가 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리프트, 수평 여기 피에 둘 다 들어가죠.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음 나오는 것이 4번이죠. 플러시 밸브. 얘는 무슨 밸브라고도 합니까? 세정 밸브. 어디에 주로 장착한다? 대변기에 주로 장착하고 요구되는 압력은 얼마나 파스칼? 0.1 메가파스칼 정도. 다음 5번. 버터플라이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는 특징이 90도 회전이 가능하고 얘는 밸브가 구형이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밸브가 얘를 꽉 막지 않아요. 약간 야보다 사이즈가 작게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들어오면 뺑글뺑글 돕니다. 야가 나비 날개 닮았다 해서 얘를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하는데 즉 완전 폐쇄가 된다 안 된다? 완전 폐쇄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소형이더라. 다음 나오는 것이 콕 밸브. 콕 밸브 또한 90도 회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모양은 원추 모양. 그리고 얘를 급조작 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수격작용이 일어날 수 있더라. 콕 밸브는 어디 많이 봤냐면 가스 요래 똑똑으로 달려있죠. 칵 눌러가지고 요래 탁 돌리고 하죠. 그게 바로 콕 밸브입니다. 원추 모양 형태 90도 회전하죠. 닫았다 열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 보면은 LPG 가스통 같은 거 지나갈 때 콕 밸브가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볼 밸브 형태였거든요. 배관이 이래 지나가면은 안에 사실 둥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요거하고 손잡이가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은 가스라든지 물 같은 게 지나가고 얘를 내려가지고는 요렇게 하게 되면 안 지나가 잠그고 옛날 LPG 부탄 가스 같은 거 할 때 가스 잠가라 하면은 얘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안에 둥그런 게 들어가서 볼 밸브거든요. 얘가 주로 썼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 있거나 이렇게 내 있으니까 위험해. 그래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콕 밸브입니다. 얘는
눌러서 움직여주잖아.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안전하니까. 예전에 많이 쓰이던 형태, 볼 밸브. 뭐 특징이라는 것은 90도 회전. 이 정도. 그 다음에 볼팁이라든지 플로트 밸브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비슷비슷하게 사용되는 거죠. 무슨 조절? 수위 조절용. 다음 마지막으로 스트레이너.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찌꺼기도 많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중간에 해서 거름망을 하나 달아서 물 지나가면서 거름망으로 얘네들 다 빠지고 밑에 받아놨다가 요거 딱 제거하는 거죠. 스트레이너. 찌꺼기 제거하는 것. 정리할게요.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게이트 밸브 동그라미 1번에 문제에서는 뭐로 나올지 몰라요. 게이트로 나올지 슬루스로 나올지 두 개 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게이트는 슬루스 밸브 쓸개 같이 갑니다. 묶여져서. 동그라미 2번에 쐐기형 오름내림. 올라가면 다 열려, 내려가면 꽉 다 막아. 동그라미 3번 열리면 다 열리고 막을 때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가장 어떻다? 작다. 급수용. 동그라미 4번 이거 돌려서 올리고 내려야 되거든요. 크기도 커요, 무거워요 때문에 유료를 완전하게 개방 안전 폐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356페이지에) 갈로 2번의 상단에 글로브 밸브 동그라미 1번 스톱 밸브 또는 구형 밸브라고도 하는데 얘는 수도꼭지 생각하려 했었죠. 돌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좀 많이 틀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하니까 유량 조절. 동그라미 3번 소형이고 염가다. 동그라미 4번 물을 많이 적게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마찰을 많이 작용한다는 말이죠. 마찰 저항이 크더라. 갈로 3번에 체크 밸브 동그라미 1번 다른 말로 역지 밸브. 동그라미 2번에 한 방향으로만. 동그라미 3번에 스윙형이 있고 리프트형이 있는데 스윙은 수직 수평 다 쓸 수 있지만 리프트 형태는 수평만. 갈로 4번 플러시 밸브 많이 나왔습니다. 넘어가고요. 357페이지에 갈로 5번 버터플라이 밸브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가 요게 뱅글뱅글 돈다라고 했었죠. 완전 폐쇄는 곤란 90도 회전. 갈로 6번에 콕 밸브 원뿔에 구멍을 뚫고 원추 모양이라고 하죠. 짧더라. 뒷면 갈로 7번 볼 밸브 동그라미 2번에 90도 회전한다. 개폐작용이다. 갈로 8번 볼탭 했고요. 359페이지 플로트 밸브 스트레이너 쭉 다 봤습니다. 360페이지에 34번 같이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유체 흐름의 역류 방지. 물이 거꾸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대요. 그 아이가 체크 밸브 맞았나요? 맞죠? 동그라미 2번 유체 저항이 비교적 작으며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더라 해서 일단 동그라미 2번에 글로브 밸브는 수도꼭지였습니다. 수도꼭지. 글로브 밸브는 유체 저항이 어떻습니까? 크다 해줘야 되고 슬루스 밸브라고 했던 것은 개 같이 세트로 갈아했죠.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 이런 형태를 보면 영어 이름도 알아야 되고 한글 이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버터플라이 밸브 몸트 중심축 디스크 돈다 맞는 말. 동그라미 4번 볼 밸브 옛날 가스 조작하는 거. 핸들 조작에 따라 볼이 있는 구멍의 한 방향이 바뀌면서 개폐가 이루어진다. 한 번씩 보신 적은 있죠? 그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게이트 밸브는
디스크가 배관의 횡단면과 평행하게 상하로 이동하면서 개폐가 이루어진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게이트 밸브는 아까 뭐였냐면 커다란 것이 물은 일로 가죠. 얘는 아래 위로 움직이죠. 맞나요? 올렸다 내려 다 올리면 물 싹 다 지나가고 다 내려 물을 막습니다. 게이트 밸브는 디스크가 배관의 횡단면을 평행하게 상하로 횡단면을 평행하게 상하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개폐가 이루어진다. 야가 요 말이에요. 물은 옆으로 얘는 아래 위로. 5번 같은 말은 그냥 막 읽으면 이해가 사실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겠는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펌프. 펌프는 뒤에 쭉 나오는데 요거는 심화 과정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짚고 넘어갑니다. 중요하다고 못하는데 내용이 좀 그래서 심화 때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고 펌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더라. 왕복동 펌프와 회전 펌프로. 왕복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아래 위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고 거기 보니까 또 교재로 간단하게 밑줄만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왕복동 펌프는 360페이지에 피스톤 플런저 워싱턴이 있더라 나오죠. 그런가 보다. 원래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진 않아요. 종류만 아시면 돼 사실은. 다음 회전에서는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회전에서는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사용하는 곳이 내가 높은 양정을 요구하면은 터빈을 볼류트를 조금 낮은 데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높이는 20m 이하에 내가 펌프 사용하겠다면 볼류트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올리겠다 20m보다 더 올리겠다 이상이 되면은 터빈을 이용하면 됩니다. 왜 터빈은 더 높은 가지 펌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냐면 얘네 둘 차이가 안내 날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내 날개가 없어. 그래서 날개가 하나 더 없기 때문에 힘을 적게 받고요. 얘는 안내 날개가 있어.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려줄 수가 있다. 안내 날개 다른 표현으로는 가이드 베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361페이지에) 보면은 원심 펌프 했는데 그게 회전 펌프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의 볼류트 펌프 B에 보면 20m 이하 저양정이고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볼류트인지 터빈인지 둘 다 사실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이 사실 처음에 똑같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터빈에는 안쪽에 날개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높은 양정까지 물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거 차이입니다. 362페이지에 니은의 터빈 안내 날개가 있다 그 말이고요. 라인 펌프도 있고 리을의 심정 펌프. 심정 펌프는 구분해야 되는 거는 물이 요래 있다고 치면 수면 아래쪽에 모터를 둬서 요래 당기는 게 있고 수면 위쪽에 모터를 둬서 이렇게 당기는 게 있는데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아래쪽에 모터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얘가 바로 수중 모터. 얘는 보홀 모터. 여기 기준입니다. 그럼 얘는 흡입 양정의 특징이 뭡니까? 흡입 양정이 있다 없다? 얘는 없다. 얘는 더 깊이까지 넣어줄 수가 있는데 흡입 양정이 없다. 얘는 흡입, 흡출 둘 다 있다. 고장은 어느 게 더 잘 나냐면 얘가 더 잘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물속에 넣어주는 얘가 고장이 덜 납니다.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차이, 용어 정의에서. 리얼의 심정 펌프 A의 보호홀, 모터는 땅 위에 그 정도, B의 수중 펌프, 하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모두 수중에서 작동, 흡입은 없고 토출만 있고 깊은 우물도 가능하더라. 쭉 넘어가서 365페이지. 나머지는 다른 거 수업했는 내용 복습 다 하시고 시간이 남아. 그러면 읽어보시면 돼. 또는 잠이 안 와 불면증으로 그때 읽어보시면 돼. 사실 짚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 많죠. 지금 야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과목이. 365페이지 배관의 부식 동그라미 1번 이온화 부식 원인에 이온화 경량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로 배관에서 나오는 거는 알루미늄관, 철, 구리 요 정도 순서가 나오죠. 나오게 되는데 알루미늄, 철, 구리가 되는데 누가 반응성이 가장 좋을까요?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요. 철, 구리 순서가 됩니다. 이온화 경량성이 크다, 작다라는 말은 이온화 경량성이 크면 나는 안정하고자 해요. 다른 애 거를 전자를 뺏어와. 그러면 그 아이는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제낀다 손 치더라도 얘가 반응이 제일 커. 얘네 둘이 같이 붙였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철의 전자를 땡겨와. 그래서 얘가 부식되는 거고 얘네 둘이 붙이면 이번에는 철이 상대적으로 구리보다 이온화 경량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을 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구리의 전자를 뺏어와. 얘가 부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배관끼리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이온화 경량성 차이 때문에.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동질 재료들도 간을 이음을 해줘야 되죠. 아니면 피복을 해주던지. 그래서 그건 뭡니까?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알루미늄에다가 김치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막 먹죠. 그 서울에서는 한강 같은 데서 알루미늄 고기에다가 라면 이래 끓여서 그거 먹는 거 유행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중국성 먹는 거야. 왜냐면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더 좋은 게 나트륨이 있어요. 이 사지 순서가 카카나마 알라차 쭈르륵 가거든요. 그 순서가 있어. 우리 사장님 많이 드셨어요? 표정이 확 달라졌어. 너무 유행이잖아 한동안. 그래서 그거 깜짝 놀라서 저러면 안 되는데 나트륨은 반응성이 엄청 좋은 거야. 그러면 얘가 본인이 안정하려고 알루미늄에 있는 이온을 당겨가요. AL 뭐 삼가 플러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당겨가. 그러면 나트륨, 김치가 소금이잖아, 소금요. 나트륨 엄청 들어있다고. 라면도 소금물이잖아. 엄청 들어있다고. 그 속에 알루미늄과 반응해버리면 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트륨 성분 때문에 녹아 들어가, 물 속에. 그러면 이게 국물 먹고 맛있다고. 얘를 엄청 먹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가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알루미늄 깔고 돼지고기 넣고 김치 넣고 이래갖고 막 볶아 먹잖아.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 병이 참 많은데 대부분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되게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암으로 많이
표현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에도 해놓으면 안 되겠네. 네? 철, 불판에. 그러니까 스텐은 사실 나트륨하고 철하고도 봤을 때 스텐에서 녹아 나온다 하긴 하잖아요. 근데 할 게 없어. 코팅판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고기를 못 먹게. 그래서 금하고 은하고 두면 누가 색깔이 변합니까? 은이 변하죠. 왜냐하면 금이 사실 제일 반응성이 안 돼요. 그래서 금이 가고 그 앞에 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하고 있으면 이래 되니까 얘를 가지고 와버리니까 은이 있고 금이 있으면 얘가 반응이 더 작은 더 큰 거라. 그러니까 얘가 꺼먹 변해.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 금이 뭐 먹어서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좋다. 계란도 후라이해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으라 하잖아. 참 저도 아는 걸 이용해서 생활 속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귀찮아서 잘 안 돼, 사실은. 그리고 후라이 하는 게 더 맛있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유언화 경량 차이 은하 부식이 야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3번에 4번에 뭐 전해질 5번에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5번에 동그라미 5번이니까 아연 도금 강간과 동간을 동일 배관에 사용 시 강간이 부식한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보면 아연, 철, 불이 이래 되거든요. 또 이렇게 철보다는 아연이 더 반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철 성분이 있으면 얘를 공기 중에 그대로 드러나버리면 얘가 부식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에다가 아연으로 코팅을 하는 거라. 아연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은 얘가 다 따를 때까지는 얘는 안전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아연 도금 한다라고. 그 표현입니다. 캔 같은 거 보면 캔 성분 보면은 얘네들은 다 안쪽에 이렇게 딱 뜯어서 안쪽에 보면은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찌그러진 거 먹지 말라고 하죠.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걔가 충격받으면서 이게 벗겨져. 그러면서 녹아 나온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갈로 2번에 부식인자 여러 가지가 있고 수소, 이온 농도, 용존산소 그렇구나. 넘어갑니다. 다음 366페이지 주제 200번. 물, 증기, 공기, 가스까지만 알아놓으세요. 물은 무슨 색? 청색. 증기는 엄청 뜨겁죠. 진한 적색. 공기는 백색. 가스는 황색. 낮에 집에서 나오시거나 할 때 아파트에 가스 배관 올라가죠. 그거 한번 봐보세요.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황색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 미관상 중간중간에 줄 쳐놨을 거예요. 그게 가스 배관이라는 뜻이에요. 다 기억은 못하니까 위에서 4개까지는 기억하시고요. 다음 배관의 이음. 먼저 나오는 게 배관을 휠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엘보 이용한다 나오죠. 다음에 밴드 이런 거 쓰구나. 꺾어줄 때. 다음 보니까 분기관 뭐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기했을 때는 크로스, Y, T 이런 게 들어가죠. 다음 직관. 직관으로는 똑같은 관 사이즈 2개 연결해 줄 때는 뭘 씁니까? 유니언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플랜지, 니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유니언은 보통 언제 쓰냐면 50mm보다 조금 작을 때, 플랜지는 50mm보다 클 때. 근데 어떤 책에는 65mm라고 적혀놓은 것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직관이음을 하게 되면은 배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용이하더라. 구경이 다르다. 구경이 다른 것을 적합할 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경이 다를 이자, 다른 이경, 속, 캣 또는 대, 듀, 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싱 이런 것도 있다네요. 배관 말단에 배관을 막을 때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캡, 플러그가 있죠. 이사 가거나 할 때 그 가스 기사님 부르면 거기다가 마지막에다가 캡 달죠. 366페이지에 배관의 이음의 갈로 1번, 배관의 휠 때 엘보 밴드. 뒷페이지 367페이지에 분기는 T 크로스 Y. 갈로 3번. 직관일 때는 똑같은 관 사이즈 연결해 줄 때는 리플 유니언 플랜지. 갈로 4번. 구경이 달라지면은 레듀서 부싱 이경 소켓. 5번의 말단에는 플러그 캡. 다음 368페이지에 관의 도시 기호가 나오는데 다 기억하면 좋지만 잘 안되니까 왼쪽 라인에는 급탕관, 반탕관, 소하수관 3개 정도만이라도 급탕, 반탕, 소하수관 오른쪽 라인에는 슬루스 밸브, 글로브 밸브, 전자 밸브, 앵글 체크 왼쪽 라인에 막 급수관, 상수도관,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프린트가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되다 보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죠.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건 안 나와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만. 그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프린트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점선인데 붙어버릴 수도 있고, 떼어질 수도 있고, 길고 짧은데 그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문제 오류는 안 남기죠, 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딱 표시 나는 것만. 다음 넘어가서 문제는 문제 푸는데 아직 연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개념 정리에 전체 지금 흐름을 보는데 다음 382페이지 급탕 설비 급탕 설비가 뒤에 쭉 나오기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 드릴 테니까 어디에다가 하나 적어서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급탕 설비는 문제 출제 비중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해는 잘 안 거르고 앞으로 이제 B라고 표시하면은 보일러예요. 보일러에서 가열을 한다. 물을 가열을 하면 이 물이 가열이 됩니다. 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저탕조, 물을 저장해 두었단 말이죠. 저탕조가 되고 얘가 세대마다 급수가 되고 다시 보일러로 돌아오더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 물이 가열이 되는데 가능하면 얘는 배관의 지름은 25A는 밀입니다. 미리 이상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열하는 거는 얘가 지금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거든요. 직접 가열식이 되고 과열된 증기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과열 부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빼줍니다. 요 위에 달리는 게 뭡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팽창. 팽창 테이크. 요 올라가는 구간, 얘 구간하고 얘 구간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얘하고 구경은 동일 구경으로. 동일 구경을 해주고, 야가 이래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가냐면, 얘가 열이 올라와서 올라가고 1분은 요래 가게 되는데, 과열된 거는 팽창탱고로 올려 보내줍니다. 이 저탕조 사이즈를 결정할 때 사이즈가 있겠죠. 책에는 따로 없어. 그래서 필기하셔야 된다고 했잖아. 저탕조 사이즈를 할 때 큰 걸 달 수도 있고 작은 걸 달 수도 있는데 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 배관 광경을 결정할 때도 기구수로 한다 했어요? 인원수로 한다 했어요? 인원수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했죠? 그럼 사람들이 10명을 쓰느냐 100명을 쓰느냐가 다른데 이 집에는 100명이 사는데 전체적으로 100명이 사는데 이 100명이 다 쓰는 시간대가 있고 한 반 정도 쓰는 시간대가 있는 거라. 그러면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해야 될까요? 한 반 정도 쓰는 걸 가정을 해야 될까? 다 쓰는 걸 기준으로. 즉, 이 저탕조의 크기는 야의 용량은 기준이 피크로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 걸 해야지 나중에 부족할 일이 안 생기니까 최대 시간으로 피크로드 시간으로 가정을 해준다. 뜨거운 물이 나가네요. 이 관을 뭐라 하냐면 급탕관. 물 다 내주고 물이 가서 내주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이 관을 뭐라 합니까? 되돌아올 반자. 반탕관. 또는 복귀관. 또는 환수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급탕관. 급탕관과 반탕관이 있는데 누가 부식이 잘 될까요? 급탕관이 야에 비하면 부식이 빠르다. 상대적으로. 왜? 뜨거운 물이 지나가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말이고요.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이 되돌아오는 쪽에 보니까 힘이 조금 딸려갖고 빨리 안 오거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펌프를 달아주는데 펌프는 급탕 쪽에 단다, 반탕 쪽에 단다. 반탕 쪽 여기다가 펌프를 달아주더라. 즉 얘는 온수가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온수순환 펌프. 온수순환 펌프는 이쪽에 되돌아오는 관 쪽에 달아주세요. 다음 얘는 지금 바깥에 뚫려있는 어떤 탱크냐면 개방식 팽창 탱크라고 하는데 얘도 요 높이가 조금씩 다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의 상태가 급탕을 쓸 때 하고 온수를 쓸 때 하고는 달라. 온수니까 난방이죠. 온수 난방할 때 난방용으로. 급탕을 만들어도 뜨거운 물 하는 거고 난방은 난방용으로 쓰는 거 말합니다. 누가 온도가 조금 더 높을까요? 급탕이 온도가 높습니다. 100도씨 가까이 해줘야 되고 얘는 한 60, 70도씨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과열 부하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게 올라가는 관의 길이가 좀 더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이 관의 길이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이 부하가 올라가면 점점 식겠죠.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러면 급탕이 좀 더 길어야 될까? 아니면 난방이 길어야 될까? 급탕이 더 길어야 돼. 왜냐하면 더 뜨거우니까 조금 더 길게 해서 많이 빼줘야지만 얘네들한테 영향도 안 주고 자기도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급탕은 5m까지, 난방은 1m까지. 최고 기구보다 최고 위에 있는 기구를 기준으로
급탕은 5m 이상까지 팽창 탱크 내어주고 난방은 1m 높이까지 팽창 탱크를 내어주더라.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기억에 그 연탄 뗄 때 연탄 뗄 때 연탄 호스 옆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물 들어가 있는 통 같은 거 그 시절은 한 번에 지내셨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얘가. 근데 그거 봤을 때 많이 높이 있었어요? 조금 높이 있었어? 내 시선에 조금 더 위에 있었잖아. 요 정도 선 맞춰준 거예요. 다음, 팽창관으로 올라가는 요 도중에는 밸브 설치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밸브 설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 방해되니까. 안 그래도 뜨거운데 방해되면은 배관이 찢어집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보일러를 가열을 한다. 그러면 1부열은 동일 구경으로 해야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겠죠.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는 동일 구경으로 해주고, 과열부와 위로 올라간다. 팽창 탱크로 가서 이 부하는 날아가고요. 근데 위에가 뚜껑이 열렸으니까 개방식 탱크를 하고, 급탕용일 때 난방용일 때 좀 올라가는 높이가 다르더라. 급탕은 더 높다. 한 5m 정도까지 해준다. 그 다음 열기가 일로 와서 저탕조에 물을 데웁니다. 이 저탕조의 용량의 사이즈는 피크로드 시간을 기준으로 해준다. 급탕 물 다 줬다. 뜨겁다 보니까 배관의 부식이 빠르더라. 갔다가 되돌아온다. 되돌아오는 거니까 반탕, 환탕, 복기 뭐 이런 거 다 쓰고요. 물을 조금 더 온수를 순환 잘 해주기 위해서 온수 순환 펌프는 급탕, 반탕 어디에 설치한다? 반탕에 설치한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돌더라.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익혀두세요. 그래서 교재로 정리할게요. 382페이지에 갈로 1번에 급탕량, 동그라미 1번 급탕 온도. 생각보다 낮지요. 55도에서 60도입니다. 에너지 절약 위해서 너무 높게는 적지 않아요. 급탕이라도 100도씨 근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한 반 정도만 생각해주면 되더라. 동그라미 2번 뭐가 가장 정확하다? 기구수 인원수. 동그라미 3번 기억에 동일한 배관을 사용할 경우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부식이 빨리. 왜냐하면 온도가 변화하는 거니까. 다음 38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저탕조 용량은 피크로드 수량을 근거로 한다. 갈로 2, 3번에 급탕 열량 구하는 게 있고 가스 보일러 부하 구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공식이 똑같은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개념이니까 공식만 볼게요. 내가 이렇게 열량을 주면 이 물이 다 데워지는 거죠. 이 열이 일로 다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량, 사용량, 효율. 내가 여기에 줬는 거는 일로 다 사용된다. G는 수량, C는 뭡니까? 비열, T는 온도 변화. 가스든 뭐 보일러든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신화가 시간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공식만 오늘은 익혀두고 간단하게 하단에 있는 예제 2번만 풀어볼게요. 2번에 보니까 1시간당 1000kg의 온수를 65도씨로 유지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 최소 용량은 얼마 킬로와트인가? 라고 물었죠.
이 전체를 열량을 공급해 줬으니까 얼마를 했답니까? 1시간당 1000kg. 비열은 얼마냐면 4.2kJ. 온도 변화가 5도씨를 65도씨로 올려야 되네요. 65도씨와 5도씨 차이. 요거를 물었거든요. 보면은 단위 환산부터 킬로그램 날라가죠. 도시 날라가죠. 그 다음에 킬로줄이고 얘는 시간인데 거기는 얼마 킬로 와트고 이래 물었거든요.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와트는 줄퍼초죠. 초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간당이니까 초로 바꾸면 1시간 얼마 초? 3600초. 그래서 3600분의 1000 곱하기 4.2 곱하기 60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럼 얼마 나와요? 70 나옵니까? 얘는 70 남았는 단위가 킬로줄 퍼 초가 남아요. 물었는 거는 킬로와트였죠. 근데 1kg 뺄게요. 1와트는 얼마? 1줄 퍼 초. 맞죠? 그러니까 키 빼고 요거는 뭐로 바뀐다? 와트로. 그래서 70kW 요래 나오는 것. 요것만 이용했는 것. 예제가 2번이죠. 19회 때 나왔고 20회 때는 또 바로 위에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는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어야지 요것도 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식도 쓰고 이식도 써야지만 문제가 풀려. 심할 때 할게요. 일단 오늘은 요거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384페이지) 요거 지웁니다. 요 그림 아까 필기한 거에서 조금 더 같이 확장해서 할게요. 이 팽창관에서 합니다. 이 팽창관은 얘는 개방식 팽창이죠. 이 개방식 팽창 말고 얘는 위에 뚜껑이 막혔는 밀폐식도 있습니다. 밀폐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일단 밀폐식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쟤를 저만큼 올려두는 이유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조금 안전할 수 있겠고 밀폐는 다 꽉 차졌기 때문에 여기 둬도 되고 저기 둬도 되고 여기 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밀폐식 팽창관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밀폐가 되다 보니까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고온 고압을 많이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수 사용할 때냐면 그냥 온수가 아니고 고온수 사용할 때 고온수 사용이 가능하고요. 얘는 엄청 단단해야지만 얘를 꽉 잡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나오는 게 주철이 잘 나오고 강철이 잘 나오는데 앞에 그 철 나오고 있을 때 얘네 둘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더 단단하다고 해줘야 될까요? 가마솥이 누구랬어? 주철이 가마솥이랬죠. 했을 때 가마솥 잘 깨진다고 했었죠. 그럼 누가 더 뗀뗀한 거야? 강철이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마솥 뗀뗀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녹도 잘 안 쓴다해야 되고요. 할 때 강철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강철 보일러에 강철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 즉 얘 같은 경우는 강판제로 강판제 보일러로 꼭 만들어줘야지 되더라. 그리고 밀폐는 뭐 지역 난방이라든지
완전 고온으로 만들어갖고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 표시까지 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낮은 온도로는 안 되겠죠. 조말 가는 배관에서 다 손실대쁘잖아. 그러니까 고온으로 해서 뗀뗀한 간으로 해서 지어가 중앙에다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 게 밀폐형이고, 우리가 했는 여기 있는 거 팽창 개방식, 요거는 개방식 탱크입니다.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재는 부분 있죠.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했지만 급탕일 때는 얼마 미터 위로? 5m 위로. 그 다음에 난방용일 때는 1m 위로 쭉 했던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저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저온수가 사용 가능하니까 굳이 비싼 거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조철제 보일러 사용해도 되더라. 강판해도 됩니다. 되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철제도 괜찮더라. 왜? 고온수까지 안 올라가니까. (384페이지에) 주제 204번 팽창관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할게요. 팽창관의 도중에는 절대로 요거 밸브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1번은 그거죠. 이상압력 발생 시 도피구, 이거 팽창 탱크란 말이지. 아예 정의죠. 그냥 이상압력 했을 때 가열된 불랑 올라서 버려주는 거,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4번, 팽창관의 광경은 입주관과 동일경, 요 말이잖아요. 야의 광경은 야가 입주겠죠. 얘네 라인이 똑같은 라인으로 해달라. 동그라미 4번에 팽창관의 광경은 입주관의 동일경으로 한다. 25mm 이상으로 해주면 좋겠더라. 동결을 고려해서. 동그라미 5번, 개방식일 때는 여기는 1m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다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숲과 나무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말이더라. 배관의 신축 위험은 조금 쉬다 가겠습니다.